오늘 263차 정기 집회입니다.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파업파 회장 나오셔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멸공! 안녕하셨습니까? 자, 입춘도 지났고 우수도 지났는데 아직도 찬바람결이 상당히 매서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봄이 오기가 쉽지 않듯이 우리의 민주화 과정이라든지 우리의 자유회복 과정도 결코 순탄치만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꾸준히 정진하면은 분명히 봄이 오게 되어 있고 분명히 따뜻한 봄날이 올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확신하시죠? 자, 오늘 제가 개회사에서 잠깐 좀 말씀드릴 사항은 며칠 전에 신문을 보고 0.8, 0.6 이렇게 써있길래 뭐 제 눈을 가리키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눈의 시력이 뭐 좌측이 0.8, 우측이 0.6 뭐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우리나라의 출산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성 한 명이 낳을 수 있는 것이 0.79랍니다. 지금 현재의 통계가. 이것은 뭐냐? 여성 한 분이 이 세상에 와셨다가 가시면서 자기 일도 역할을 못하고 하신 게 0.8이랍니다. 특히 대도시 서울 지역은 0.59, 0.6입니다. 그러면은 10분의 여성이 평생을 살면서 6분을 살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막바로 뭡니까? 결국 대한민국이 언젠가는 소멸된다는 얘기입니다. 인구가 점점 들어가가지고. 자, 우리같이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 무슨 얘기를 갖다가 우리 후손들에게 해줘야 되겠습니까? 자, 요즘은 빨리 장가가라, 왜 결혼 안 하느냐, 왜 안 나느냐 라고 말하는 것도 여러가지 눈치가 많이 보이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분명히 알려줘야 될 사항은 대한민국이 소멸되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그것을 바라느냐?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자기 자손을 번영시키는 것도 하나의 주어진 임무다 라고 말씀을 꼭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저는 베트남이라고 봅니다. 베트남이 불란서와 전쟁, 미국과의 전쟁을 통해 가지고 약 40년간의 전쟁을 통해 가지고 많은 젊은 남성이 없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의 베트남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젊습니다. 베트남 가보신 많은 분들이 가보셨겠지만은 베트남에 가보시면은 아주 젊어가지고 지금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 제일로 활기가 넘치는 경제가 바로 베트남 경제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그 사항을 항상 염두에 두었다가 자기 가족, 친지, 자손들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걸 부탁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그러한 약간은 절망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발생된 MZ노조, 우리 젊은 세대의 노조, 기존의 민노총, 종교조와는 영판 다른 MZ의 노조를 보면서 아직도 우리나라는 참 희망이 많은 나라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MZ의 노조는 특징이 뭡니까? 일체 정치세를 금지하는 겁니다. 노조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정당한 헌법 활동입니다. 그러나 MZ 노조라고 해가지고 기존의 정치권들이 들어와서 정치인들의 농간에 의해서, 정치인의 사주에 의해서, 정치인들의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집단이 아니라 자기 노조의 고유의 이익을 위한 집단, 노조의 활동과 자기가 소속한 회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그러한 집단이 바로 MZ 노조라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MZ 노조의 위원장이 된 친구가 TV에 나와서 연설하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 저런 친구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이 나라의 노동조합을 이끌어가고 하면 희망이겠다 하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찬성하십니까?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27일 12시에 국회의사당 앞에서 그 입에도 담기시는 이재명에 대한 구속 적부심 심사의 국회 판결 여부가 다음 주 2시부터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재명이를 구속 정부심에 나가게 하라는 그러한 의결사항을 하는 다음 주 월요일 국회에 그것을 찬성하라고 해가지고
집회가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2시부터 국회의사당 앞에서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참석해 주실 것을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희들 집회가 마치고 나면은 저 뒤에 부영빌딩 시청 앞 8번 출구 뒤에서 이루어지는 정의로운 사람들의 이은택 대표가 주관하는 맞불 집회가 열립니다. 여러분들 꼭 참석해 주실 것을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 3월 1일입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의 한가에서 일어난 봉기일이 3월 1일을 기념하는 3월 1일 집회가 이 광화문 시청 일대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희들 일파만파는 현 위치에 도시에 집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행동 계획은 저희들이 나중에 통보해 주시는 그 계획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날 3월 1일 날 우리 민족의 저력과 우리 민족의 앞길을 밝히는 그러한 보수 세력의 자유 보수 민주 세력의 집결을 위해서 많은 분께도 참석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 3월 1일 집회에 꼭 참석해 주시겠죠? 감사합니다. 열공! 여기 오신 우리 동지 여러분, 대한민국이 세 갈래로 찢어져 있어요. 예, 세 갈래입니다. 첫 번째는 빨갱이는 안 된다. 절대로 같이 살 수 없다. 예, 다 잡아 죽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바라는 분들입니다. 여기 지금 오신 분들이 다 그런 분들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빨갱이도 좋다, 간첩도 좋다, 도둑도 다 좋다, 우리 편이면 오케이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첫 번째는 주로 경상남북도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강원도에도 많이. 두 번째는 주로 전라남북도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주도에도 많이 있어요. 경기도에도 많이 있어요. 또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 빨갱이면 어떻고 노래이면 어떠냐, 하루 세 끼 잘 먹고 이렇게 지내면 되지, 이런 세 번째 사람이 있는데, 세 번째는 주로 어디 사람들이냐면, 제가 충청도 예산군 덕산면 사람이거든요. 충청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면도칼로 두부를 쫙 자르듯이 세 갈래로 나라가 이렇게 이게 되어 있는데,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이건 못 쓸 사람들이에요. 네, 저도 충청도인데 이러면 안 됩니다. 뭐든지 명확해야 돼요. 근데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예. 이게 다 왜 빨갱이들이 설치고 간첩이 설치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다 여러분들 책임입니다. 예, 저의 책임이고 다 책임입니다. 대한민국은요, 이게 박정희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누구냐 하면은 전 세계 역사를 다 통틀어서 이런 분은 없어요. 네. 이분은 국가를 위해서 오직 희생만 하다가 탕탕 돌아가신 분입니다. 네. 욕심이 없어요. 네, 이분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특징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만 골라서 이렇게 했어요. 아니, 우리가요, 노젓는 배도 제대로 만들까 말까 한 나라에서 길이가 300m짜리 배를 어떻게 만듭니까? 그거 세계 1등으로 만들게 했잖아요. 네? 제가
최근에 한 보름 동안 미국에 다니면서 느낀 게 길바닥에요 현대 기아차를 쫙 깔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만 그런가 그러고서 비행기 타고 또 딴 데 가서 연설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똑같아요. 네, 다 똑같습니다. 자동차를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들면은 모든 거를 제일 잘 만든다는 뜻입니다. 네. 세계 어디를 가나 다 삼성, LG 텔레비전으로 꽉 차 있습니다. 지금요, 김 있죠, 김. 김만 가지고 1년에 얼마를 수출하려면 1조 원을 수출해요. 김 한 가지만으로. 그 다음에요, 초코파이라는 거 아세요? 저는 오리온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네. 초코파이라는 과자가 있는데, 요거만 1년에 5천억 수출입니다. 대한민국 참 무서운 나라가 됐어요. 그리고 외국의 그 슈퍼에 가보면은 한국의 라면으로 꽉 차 있어요. 맨 앞에 있습니다. 맨 앞에. 일본 회사가 무슨 회사가 있냐면은 히다치, 미시시피, 소니, 토시바 이런 전자제품이 있잖아요. 파나소닉. 예. 이거 다 합쳐도 삼성의 삼성 매출의 반도 안 돼요. 이 세상이 뒤집혔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빨갱이들이 이 먹거리를 향해서 공략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노조의 그 빨간 놈들이 다 이렇게 해서 간첩질하고 지금 해서 이렇게 하는데, 민주노총을 건드린다는 것은 목숨을 내걸었다 그런 뜻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노총을 건드리는 것은 나는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네.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근데 한 번만 쳐들어간 게 아니에요. 또 쳐들어갔어요. 이거는 나는 여기에 생명을 걸겠다 그런 뜻입니다. 네. 지금 보면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이분은 박정희 대통령하고 똑같은 게 너무나 많아요. 예. 이런 거는 물려줄 게 강아지밖에 없어요. 예. 도둑질을 할래야 할 수도 없어. 할 필요도 없는 분이에요. 예. 물려주는 게 강아지 10마리에게 물려줄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청렴결백하기가 이루 말할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세력들이 대통령을 에워싸고 협박을 하고 하는데 절대로 윤석열 대통령 굴하지를 않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숨을 쉬잖아요. 여기 공기가 산소가 많이 왔다 갔다 숨을 쉽니다. 왜 우리에게 너무 고마움을 베푼다면 우리는 고마운 걸 몰라요. 제가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훌륭한 분인데도 제가 대학에 학생으로 있을 때 박정희 타도 데모에 나가서 데모하고 그랬어요. 얼마나 지금도 후회스러운지 말할 수가 없어요. 위대하면 위대할수록, 고마우면 고마울수록, 여러분들이 부모님 고마운 거 못 느낄 때가 많이 있죠. 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뭐 일가도 안 해요. 우리 같은 윤씨지만은 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분이 뭐 하는 거 보면요, 한 번 말하면은 절대로 변경 안 합니다. 죽어도
한 번 말하고서 변경하는 거 봤어요? 안 해요. 절대로 안 해요. 그리고 모든 게 국가를 위해서 하는 거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예. 물론 박근혜 대통령에게 섭섭하게 했습니다. 예. 저는 과거를 얘기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현재 상태만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데 하여간에 이 양반 훌륭한 분입니다. 예.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사랑을 듬뿍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내세요. 네, 나중에 후회합니다. 이분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라는 것은 이미 다 입증이 됐습니다. 여북해서 청와대를 발길로 쳐버리겠습니까? 네? 왜 보통 사람이 절대로 못합니다. 네. 하여간에 대한민국이요. 지금 그 경제적으로는 세계 10대 강국입니다. 네? 그런데 군사력이나 다른 것 모든 그 자랑거리 이런 것을 다 합치면은 세계 6대 강국입니다. 대한민국이. 근데 제가 미국 가서도 느꼈는데 우리 동포들, 교포들도 대한민국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나라인지를 모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한민국이 성장을 했고 박정희 대통령의 공로가 얼마나 크며 박근혜 대통령의 희생이 얼마나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주었는지 지금 몰라요. 네? 왜냐면 너무나 복의 격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 빨갱이들과 싸우는데 너무나 지쳐가지고 우리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꼭 이거 말씀드리자는 게 뭐냐면 자동차를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드는 나라가 지금 이 대한민국이거든요. 왜냐하면 독일에서도 자동차 품평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기아 현대차가 1등 했어요. 독일에서. 독일은 자동차 왕국 아니에요. 또 미국에서도 1등 했어요. 그러니까요, 이 자동차를 잘 만든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잘 만든다는 뜻입니다. 이게 선박을 세계 1등으로 잘 만든다. 선박을, 배를. 그 안에 기술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예,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그 선박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저 휴대폰, 조그맣죠? 별거 아닌 것처럼 느끼죠? 이 안에 전 세계 기술이 다 들어있어요. 이 안에. 그러니까 자동차도 제일 잘 만들 수밖에 없고 반도체도 1등으로 잘 만들 수밖에 없고 자동차 배터리도 1등으로 잘 만들 수밖에 없어요. 네? 이게 다 1등이니까. 텔레비전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드는 나라가 어디예요? 대한민국 아닙니까? 네? 그거 잘 만들면 딴 것도 다 1등으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그 병원에서 치료하고 뭐 엑스레이 찍고 뭐 MRI 하고 뭐 이런 기계 있잖아요. 이거 대한민국이 세계 1등입니다. 그거 모르고 병원에 다녀요. 왔다 갔다 병원에 출입합니다. 얼마나 의료기술도 대한민국이 1등이고 거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1등이에요. 자,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빨갱이들이 먹기가 좋거든. 네? 1등에는 그 먹음으로써 하는 이득이 어마어마합니다. 김정은이 패거리들이 해킹해가지고 돈 훔치고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마약 만들어서 그렇게 밀수출하고 돈도 찍어내고 온 나쁜 짓은 죄다 하고 말해요. 네? 그런데 이게 간첩단들이 지금 노조에 숨어가지고 그동안에 격렬 데모가 왜 이렇게 격렬한가 했더니 이놈들이 진짜 간첩들이 앞장서서 데모를 선동하고 한 거예요. 네? 얼마나 정말 왜냐면 간첩 하게 놔뒀습니까? 문재인인가?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이재명이가 걸려들어 있잖아요. 이재명이가 27일이 오늘이 며칠이에요? 이제 27일 날 운명의 날이 다가오는데 둘 다 좋아요. 우리는 이재명이가 구속돼도 좋고 구속 안 돼도 좋아요. 네. 구속 안 되면 더 이 총선을 향해서 나는 나쁜 정당이다, 나는 나쁜 놈이다, 나 잡아먹어라 선전하는 꼴밖에 안 돼요. 예? 둘 다 좋아요. 이재명이가 구속되는 게 가결이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아요. 예? 지금 심각한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예, 지금 이놈들이. 그러면은 요것들이 하여간에 나쁜 짓들은 죄다 하고 도둑질이라는 도둑질은 죄다 하고, 그리고 지금 요즘에 이게 보면은 이놈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나는 무죄였는데 왜 유죄로 바뀌느냐. 에? 아니 무죄였던 거는 문재인이가 죄 있는 걸 다 무죄로 만들어줬으니까 무죄였지. 근데 세상이 바뀌었는데 보니까는 자기가 유죄라는 게 지금 다 드러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범죄 국가, 이 대한민국이라는데 범죄 국가. 여러분들은 정말 이런 아주 무시무시한 무리들과 지금 일전을 맞서고 있는데 정말 참 괴롭고, 그런데 하여튼간에 우리가 이게 이놈들은 기업을 인정을 안 하는 놈들이기 때문에 기업에 파고 들어가서 완전히 나라를 전복하고 나라를 하여튼 때려부시자는 게 이놈들의 최종 목표예요. 빨갱이들이. 예?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나라를 때려부시자는 세력과 나라를 절대로 때려부시면 안 된다, 보호해야 된다 하는 세력으로 쫙 갈려 있습니다. 네. 그 나라를 때려부시고 잡아먹고 노략질 해먹고 그거 가만히 놔둘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안 되죠. 네? 거기에 맞서는 거예요. 지금 뭐 빨갱이냐 아니냐를 그 따지기 이전에 나라가 잡혀먹느냐 우리가 나라를 지키느냐, 둘 중 하나에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정말 찢어지게 가는 나라, 이 세상에서 250등 나라였어요. 대한민국이. 네, 가장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네. 이게 지금 전 세계 역사를 통틀어 또 통틀어 수백 번을 통틀어 봐도 이렇게 30년 40년 내로 나라가 꼴찌 나라가 10대 강국으로 바뀐 나라 봤습니까? 네? 그런 나라 좀 찾아보세요. 있나 없나? 절대로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전 세계인들이 제일 1등을 하고 싶은 거, 자동차 1등, 텔레비전 1등, 냉장고 1등, 세탁기 1등, 자동차 배터리 1등, 조선 배 1등, 전기자동차 1등, 의료기기 1등, 건물 짓는 거 건설 1등. 와, 숨가뻐서 해야 될 수준도 없어요. 전 세계인들이 진짜 나는 1등으로 가고 싶다, 1등 하고 싶다. 심지어 일본이 1등 했던 것 전부 다 우리가 뺏어왔고, 예? 전 세계에서 일본이 조선공화국이었습니다. 조선왕국. 전 세계에서 반도체가 일본이 전 세계 반도체 왕국이었습니다. 네? 텔레비전이 일본이 전 세계 왕국이었습니다. 배터리 일본이 전 세계 왕국이었습니다. 자동차는 말할 것도 없고, 이거 끝나라고요?
이거 우리가 전부 다 뺏어가지고 왔어요. 왜? 이거 우리가 의사님들이 폭탄을 던져서 외적을 이렇게 죽이고 뭐 총을 쏴서 누구를 죽이고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가만히 웃으면서 우리가 당한 걸 전부 다 복수를 수백 번 하고도 남을 그런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일본에서도 벌어지고, 일본은 그 자존심 하는 일을 한국에 당하고 보고 정말로 또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슬픔을 느끼면서 이렇게 얼마나 좋은 나라가 됐습니까? 이 나라를 왜 빨갱이들에게 뺏깁니까, 우리가? 왜 노조로 위장한 간첩들에게 이 나라를 왜 뺏깁니까? 이게 내 나라인데, 내 자손에게 물려줘야 될 나라인데, 왜 어떻게 해서 학교가 모두 빨갱이 전교조에게 점령을 당하고 이거 왜 가만 놔둬야 됩니까? 이건 우리 나라인데, 전세가 우러러보는데 제가 영어 조금 할 줄 아니까 외국인들 길거리에서 가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기에는 박정희라는 인물은 전 세계를 지배한 인물이고 기적을 만들어낸 인물이고 대한민국의 깐판인데, 아니 박정희라는 동상이 어째 이렇게 없냐? 이승만이라는 동상이 왜 이렇게 없냐? 외국인들이 아주 이상하게 생각해요. 자, 박정희 동상을 만들면은 자기하고 비교가 되거든. 지네들이 도둑질 해먹은 거하고 또 동상 쳐다봤다가 문재인 얼굴 봤다가 이렇게 하면 비교가 되니까, 그러니까 아예 안 만드는 거지. 아예 안 세우는 거지. 세우지 못하게 하는 거지. 심지어 우표딱지 하나 못 만들게 하는 이런 악독한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표딱지가 그 말에 박정희 대통령 우표딱지 하나 못 만들게 해놓고 지는 간첩질하지, 빨갱이질하지, 강도질하지, 도둑질하지, 땅도둑질하지, 국회 개판으로 만들지, 교육 완전히 빨갱이 교육시키지, 이런 식으로 빨간 물감으로 대한민국을 완전히 도매질 해놓고 말이에요. 그러고서 뭐 잘했다? 요새는 다 거꾸로야. 잘했다고 하면 이놈 나쁜 놈이구나. 난 도둑질 한 적 하나도 없어. 그러면 이놈 순도둑놈이네. 거꾸로 생각하면 정답이야, 요즘에. 이게 말이에요. 이렇게 정말 이게 전부 그 모든 원료는 빨갱이한테서 온다 이거예요. 모든 이유는 빨갱이한테 오고, 빨갱이 앞에서 눈 감는 사람들, 그거 가만 놔둔 사람들, 이게 여기도 한두 명은 있을 거야. 빨갱이들 있는데 아무리 난리치고 해도 눈 감고 있는 거. 귀찮으니까 그냥 넌 상관 안 해. 그거 다 죄악이라니까, 그게. 나라 망치는 짓이에요, 그게. 나라 망치는 게 별거 아니야. 침묵이 나라 망쳐. 장님이 되는 게 나라 망치는 일이야. 입 다물고 있는 거, 입에다가 반찬으로 딱 붙이고 있는 거, 이거 나라 망치는 일입니다. 그 책임감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우리가 가만 놔두면 안 돼요. 나쁜 놈들은 욕을 먹건 안 먹건 간에 한바탕 버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아직도 제가 실탄 가지고 있어요. 실탄 아직 남아있습니다. 종로 한복판에다가 간첩하고 빨갱이들 한 750명 쫙 세워놓고 다다다다다다다 죽여야 된다 이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미동맹 강화운동본부 세계평화 경찰 국제방범단의 동북권 여성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격이 안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금 이해를 해주세요. 제가 잘못하더라도. 저는 다른 걸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지금 현실, 우리나라에 돌아가는 이 현실을 우리 국민이 제대로 보고 깨달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국민들은 어느 것이 악이고 선인지를 분간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네들 배가 부르고 등 뜨시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완전히 저 이재명에 미쳐서 정말 저 종북 세력과 주사파들이 지금 이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지금 촛불들이 이 나라를 지금 덮치고 있습니다. 지난날 박근혜 대통령 때 이 나라를 망친 것이 촛불 세력이지 않아요. 그 촛불 세력들을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봐줘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이 여기에 왔다가 그냥 가지 말고 정말로 우리가 목숨을 내놓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가정을 희생시키더라도 나라를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국민들이 되고 우리 서울 시민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왜? 저 촛불 세력들은 너무나도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맞불 집회에 나가고 있지만 여기서 끝나면 저희들도 맞불 집회하고 있습니다. 왜? 이 나라를 자유를 지키기 위해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서 우리 후손들에게 자유롭게 살게 하기 위해 저희들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외칠 때는 정말로 이 땅에 자유가 지켜질 수 있고 저 주사파 종북 세력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고 저 빨갱이들까지 저 간첩들까지 샅샅이 뒤져서 우리가 서로 지키며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 저희들 우리 한미동맹 강화운동본부와 평화경찰 방범대들이 나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대표로 한 총재님이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셔서 제가 대신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족하더라도 이해하시고, 저는 다른 거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가 됩시다. 하나가 되지 않으면은 절대로 하나가 안 되면은 죽습니다. 망합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지금 국민당 당대표를 뽑기 위해서 지금 현안이 되어 있는데 자기 자신들만 욕심을 차리고 당은 생각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생각하지 않고 싸우는 모습을 바라볼 때 너무나 가슴이 저리고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서 자기의 모든 것을 털어놓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당대표를 뽑아야 되는데 어떤 인물인지도 모르고 지금 저희들은 간절하게 하늘 앞에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당대표를 뽑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주십시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직 저도 헷갈리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찢고 싸우는 모습을 볼 때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싸워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당 뭐 하는 겁니까? 저 좌파 빨갱이 이재명이는 완전 더불어민주당은 저녁에 좌파 빨갱이들은 촛불 집회에 나와서 이재명이는 외쳤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도 같이 맞불 집회를 했지만 저도 태극기를 빼앗겨서 찢겼습니다. 좌파들한테. 그렇게 악랄하게 나오는 촛불 집회를 우리가 제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촛불 집회를 완전히 끄고 이 나라에서 좌파 빨갱이들을 내쫓고 영원히 나오지 못할 저 이북도 안 됩니다. 저 세상에 나오지 못하도록 영원토록 기름솥에 끓는 기름솥에 던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여러분들 앞에 간절히 부탁드리며 제 말씀을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번 외치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위해 만세! 국민당 당원 잘 뽑기를 위해 만세! 연합부회장 강김노루입니다. 어느 가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위가 속이 늘 쓰린 그런 그 증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약국에 가서 속이 쓰리다 그러니까
처방을 받아가지고 약을 복용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먹어도 이 속 쓰린 것이 중단이 안 돼요. 그래서 동네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것저것 물어보시면서 또 진단도 하시더니 선생님 좀 더 큰 병원에 가서 좀 세밀하게 진단을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병원에서 큰 병원 가려니까 야 이건 내 병세가 보통이 아닌 게 아니냐 염려를 가지고 갔습니다. 큰 병원에 가서 이제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여러 가지 또 얘기를 하는 가운데 의사가 하는 말이 선생님 조직 검사를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직 검사라는 거는 암의 징후가 보일 때 조직 검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겁이 덜컥 난 거예요. 덜컥한 거예요. 그러나 의사가 조직 검사 한번 받아보려니까 조직 검사를 했어요. 일주일 있다 갔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그 선생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느냐? 선생님, 위암입니다. 위암. 그러니까 이거는 수술해야 될 테니까 CT도 찍고 MRI도 해가지고 정확한 부위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CT를 찍고 MRI를 찍었는데 확실하게 위에 어느 부위에 어느 정도의 암이 퍼졌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고 났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위 전체를 절제해야 됩니다. 위를 다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도하고 12장을 연결하는 거예요. 위가 없어지는 거예요. 겁이 덜컥 난 겁니다. 야 이거 위를 다 잘라버리면 이제 죽는구나 해가지고 수술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도 위 전체를 잘라야 된다니까 가족들도 암 수술을 반대하고 나온 겁니다. 아내도 그렇고 자식들도 그렇고 가족 전체가 암 수술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암 수술을 못했어요. 여러분 지금 민주당의 모습이 이 모습이 민주당이 심각한 암에 걸렸어요. 암에. 이 이재명이라고 하는 암덩어리가 이 민주당 속에 들어가는 바람에 이 민주당이 다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 암을 잘라내면 그나마 민주당이 연명이라도 하겠건만 이 민주당 전체가 달라붙어가지고 암덩어리인 이재명을 끌어안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역시 우리에게는 괜찮은 그림이에요. 저들이 이재명을 끌어안는 않을수록 내년 총선 바다에서는 완전히 침몰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 동의하시면 대한민국 만세! 여러분 민주당이 무슨 농계나 됩니까? 농계는 적장을 끌어안고 진주 남강물에 빠짐으로써 조선을 지켰지만 민주당은 이재명을 끌어안고 있으면 내년 총선이라고는 바다에서 몽땅 망할 줄로 믿습니다. 민주당이 망하는 길입니다. 민주당이 망하는 길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암덩어리를 잘라내면 되는 겁니다. 민주당이 이재명을 포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아도 좋아요. 그냥 계속 그대로 가라고 하십시오. 내년 총선에서 쫄딱 망하고 말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재명이만 사법 판단해서 속이 풀릴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문제는 이재명과 문재인을 감옥으로 감방으로 보내야 대한민국이 산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면 대한민국 만세! 만세!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의 역사적인 사명은 이 종북 주사파
암적인 섹스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것 하라고, 그 일을 하라고 검찰했던 사람을 대통령 만들어준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연명을 원한다면 이재명을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재명을 잘라버리면 그나마도 연명이라도 할 수 있어요. 그걸 계속 끌어안으면 결국 내년 총선에서 쫄딱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외쳐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이재명을 포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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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는 용기와 힘을 가지고 역사적인 소명에 충실해서 이재명도 단죄하고 문재인도 단죄해서 대한민국의 사법적인 정의가 살아있음을 엄청나게 선포하라! 선포하라!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이 일파만파에 진짜 오랜만에 올라왔습니다. 친정과 같은 이 일파만파에 우리가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그때 모였던 분들이 있었을 때 이 일파만파가 다 생기고 오늘 박도희 사무총장님께서 특별하게 부탁하셔서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왜 왔겠습니까? 이 나라가 편안하고 이 자유 대한민국에 아무런 일이 없다면 이 쌀쌀하고 추운 날 여기 왜 왔겠습니까? 우리는 저희 여성들에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여자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겠기 때문에 우리가 집에서 밥도 하고 집안도 다 꾸리고 자식도 잘 길러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보다도 더 이 나라가 썩어가고 미쳐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남자분들이 다 잘 아시죠? 하지만 우리 여성들이라도 힘을 합해서 이 나라 구하는데 동참하여야 되겠다 하기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기 제가 존경하는 아까 윤영 교수님이 나오셔서 정말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주셨습니다. 평소에 너무나 존경하고 옳은 말씀만 하시고 빨갱이는 죽여야 돼! 따다다다다 옛날부터 하신 분입니다. 정말 훌륭하신 우리 윤영 교수님이 매주 여기 나오셔서 말씀하시기에 정말 많은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장 우리의 암덩어리, 아까 누구 말씀하셨죠? 암덩어리를 잘라줘야만 그분은 살 수 있고 그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암덩어리가 누구입니까? 이재명 아닙니까? 우리는 이 이재명의 이 암덩어리를 끌어내고 잘라내고 없애버려야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종북 주사파 세력을 떠나서 우리 국민들을 가슴 아프게 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종북 주사파의 정신을 계속 이끌어가고 있는 이 나쁜 인간이기 이전에 짐승만도 못한 인간입니다. 자기 나라를 망치려고 자기의 국민을 지가 살고 있는 이 자유 대한민국을 완전하게 빨갱이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인간을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재명이는 분명하게 구속되어야 됩니다. 하루빨리 구속시키는 것만이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영원히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세계에 몇 개국을 지어줄 수 있는 그러한 기술력과 우리가 안정된 나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건방지게 말도 안 되게 주사파 종북 빨갱이들이 이렇게 설치면서 우리의 가슴 하나하나를 쥐어파고 있는 겁니까? 국민 여러분, 지나가시는 국민 여러분들 들으십시오. 이제는 나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하신 이후로
이 나라가 지금 점점 좋아지고 정말 제 본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놀지 말고 시간에 맞춰서 이 토요일 이 순간만이라도 이 자리에 꽉꽉 모이셔서 어느 쪽이든 가도 좋습니다. 태극기 들고 성적이 들고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싸워주시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 와서 할 때는 온갖 마음을, 온갖 정신을 진짜 이 애국한다는 마음 하나만으로 진솔하게, 정직하게, 꿋꿋하게, 자신있게 이 자리에서 연설하는 거 잘 들으시고 거기에 따라서 국민 여러분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라가 망하면 우리는 없습니다. 뭉치면 쌓이고 헤어지면 죽는다는 이승만 전 고국 대통령 돌아가셨지만 너무나 많은 우리에게 기가 막힌 교훈을 남겨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본받아서 절대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뭉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감옥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하기를 여러분에게 약속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